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근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2월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 흐름을 보였지만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불안이 가중되며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휘둘러 시장을 낙담시켰고 유럽연합이 위스키에 50%의 끔찍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 않으면 모든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관세에 대해서도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면서 증시는 다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은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장중 꾸준히 낙폭을 확대하며 관세 불확실성을 주가에 반영했고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기에 이 같은 하락세는 계단식으로 한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역시 이날 3% 가까이 하락세를 보여 $240대까지 내려왔고 이날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지난 1월 미국 판매가 11% 급감한 것과 함께 테슬라가 무역대표부에 미국의 관세 부과로 테슬라가 보복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서신을 보내 테슬라는 또다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난 1월 테슬라는 미국 판매가 11% 급감했다고 밝혔고 이 같은 행보는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에 임명돼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자 그에 대한 반감으로 테슬라에 대해 보이콧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USTR에 서신을 보내 무차별 관세 강도로 완화해 줄 것이라 요청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매도세가 과도했다는 판단에 일부 반발 매수와 트럼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반등은 했지만 이날은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단기적으로 테슬라를 움직일 가장 큰 변수는 다가오는 4월 2일에 발표될 올해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이라 올 들어 테슬라의 판매량은 유럽과 중국에서 급감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테슬라 비관론자들을 중심으로 올해 1분기 인도량 전망치는 여전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UBS는 올해 1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43만 7천 대에서 36만 7천 대로 대폭 낮췄고 올해 전체 전기차 인도량은 170만 대로 예상해 지난해 180만 대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이에 UBS는 테슬라의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59에서 $225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 테슬라 비관론자인 구겐하임 역시 올해 1분기 테슬라 인도량 데이터는 상당히 부진할 것이라며 전기차 인도량을 35만 8천 대까지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금은 그 무엇보다 테슬라가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머스크는 테슬라 CEO로 나서야 다시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머스크는 지난 2달 동안 트럼프와 붙어 다녀 테슬라 공장이나 제조 시설에 머스크의 흔적은 거의 없었고 이러한 인식으로 테슬라는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기술주의 매도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에 그쳐 $115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같은 현상은 다음 주 연례 개발자 회의인 GTC를 앞두고 젠슨 왕이 새로운 혁신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최근 과도한 주가의 조정을 겪고 있어 올해 들어 딥시크 사태와 TSMC의 첨단 패키징 주문 물량 축소 루머로 점점 더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주가는 지난 8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블랙먼데이 수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주가 조정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어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대규모 서프라이즈가 부재했을 뿐 이익 전망이 하향되지는 않았기에 엔비디아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일각에선 딥시크 사태를 계기로 AI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확대 추세는 여전히 지속 중이라 여기에 지금은 기업 단위를 넘어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AI 투자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고성능 GPU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단기 상승 요인에 대해선 17일과 21일 예정된 GTC 2025에서 신제품과 향후 로드맵이 새로운 촉매제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양자 컴퓨팅 대장주인 아이온큐는 이날 2% 이상 하락은 했지만 지난 2거래일간 반등을 하면서 $21까지 올라왔고 전고점이 $54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지만 지금은 엔비디아의 GTC 2025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온큐 역시 단계적으로 엔비디아의 GTC 2025에 한껏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나스닥은 현재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며 기술적 측면에서
단기 반등에 무르익었지만 이날은 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촉매를 일으키지 못했고 여전히 시장의 비관론은 극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두려움은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과 기업의 성장이 신용 스프레이드와 같은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이러한 두려움이 과도했음을 시장이 점차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럴 경우 극단적 비관론에서 벗어나 증시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해 현재 주식시장의 피어앤크레드 지수는 15까지 내려와 여전히 극도의 공포감에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스닥은 지난주 마이너스 4%를 기록하며 증시를 크게 흔들어 놨고 이렇게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하게 될 경우 과거 증시는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 적어도 한 달간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항을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역시 3% 이상 하락하며 주간 낙폭은 12%를 웃돌고 있고 올해 전체로는 1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애플의 주가가 최근 수직 낙하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인공지능 기대감 실종과 더불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이폰의 수요마저 흔들어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니스펠은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 비중 축소와 함께 $200로 목표 주가를 내렸고 애플의 열악한 성장을 감안할 때 높은 밸류에서는 정당하지 않는다고 말해 애플에 아직 거품이 끼어있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최근 애플 목표 주가를 $250로 밝혀 애플 비중 확대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 이날 하락세를 보여 $79까지 내려왔고 팔란티어의 2차 지지선은 $78 수준이라 만약 이러한 지지선이 다시 붕괴된다면 그 아래 지지선이 $66까지도 내다볼 수 있어 반대로 상승세를 지속한다면 $85 선에서 매물벽이 형성됐기에 이를 돌파할 경우 다시 $121 수준까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 $80,000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88,000달러라는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만약 지금의 $80,000 선까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지지선인 $72,0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최근 수요 감소 배경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와 더불어 페드가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어 뷰티 리테일러 회사인 울타뷰티는 34억 9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8.46달러를 벌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기에 현재 장외에서 7% 이상 급등하고 있고 전자 서명 서비스 회사인 더큐사인은 4분기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현재는 8% 이상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어 데이터 관리 회사인 룩브릭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은 4분기 보고서를 밝힌 이후 1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데이터 관련 회사인 페이퍼듀티 역시 강력한 수익과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함에 따라 주가는 9%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 반도체 회사인 샘텍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1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의 할인 소비업체인 달러 제너럴 역시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 3%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